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사랑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위험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온 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들을 함께 살아오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베이비박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베이비박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어떤 아이가 2007년에 그 대문 앞에 생선 박스에 새벽 3시 20분쯤 돼서 생선 박스에 장애로 태어난 아이고, 그리고 저체온이 왔어요. 갖다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아이를 2007년 아마 4월 달일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문 앞에 사체로 발견되기 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고, 또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이미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이 일을 어떡하나 이제 고민 끝에 이 베이비박스가 된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문 앞에 사실 아이를 가져다 두는 경우가 잘 없는데 혹시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역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살았으면 48 정도 됐는데 지금 5년 전에 천국 갔어요. 가는데 그 친구가 태어날 때 3개월 만에 전신마비가 됐어요. 네. 전신마비 돼가지고 그 아이가 병원 생활을 14년, 만 14년 했어요. 그 14년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요. 그 할머니가 나도 선생 같은 아들이 나한테도 있다. 나는 우리 외손녀인데 보호할 만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는데 어루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서 사실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나도 1년에 몇 번씩밖에 못 온다. 네. 이제는 난 더 이상을 못 올 것 같으니까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어서 긴히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선생이 우리 좀 외손녀 딸을 좀 봐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당히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네. 응? 생판남인데. 나도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좀 정신이 네.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막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면서 당신이 그 우리 외손녀 딸을 봐주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빼박이야. 네. 그냥 내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는데 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실 전체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 소문이 났구나. 저분이 네. 목사님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그 원치는 않지만 이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몇 년도인가요, 그게 대략? 28년 된, 25년 됐네요. 25년 전이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오게 됐어요. 이제 그 할머니는 가시고, 네. 이제 1년 만에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정에 와 있고, 가정에서 이제 있는데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정기 점검을 가야 되거든요. 네. 올 때는 전신마비를 넣어서 왔는데 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갔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라죠. 그 선생님도 깜짝 놀라니까 병원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와.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한 것도 아닌 걸 당신이 알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진료 끝나고 왔는데 잠깐 보자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그때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하다가 병원에 4명의 아이가 방치된 아이가 있대. 아이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비를 못 내니까 부모들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부탁을 한다고. 맡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대답을 못하죠. 이틀만 해도 지금 싱거우니까. 너무 힘드시죠.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같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호감 있는 거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당신
이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끄떡거리냐. 그랬더니 아니 방치됐다고 그러잖아. 돌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게 6명이 됐어요. 6명이 되면서 여기 이제 대문 앞에 또 주차장에 옆집 주차장 요 밑에 가면 마트 옆에 공중전화 박스 담벼락 밑에 자꾸 아이들을 갖다 놔. 소문났구나. 소문이 난 거야. 거의 한 2000년대쯤에 네. 이런 일들이 그래. 벌어졌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자칫 잘못하면 대문 앞에 사체가 발견되기 쉽겠는데, 왜냐하면 이 박스를 열 때 그 고양이가 호다닥 거리면서 갔거든. 그 이제 이미 고양이 발톱 자국이 있었어요. 그 박스에. 그 3시 20분 동안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교회 간판 전화를 보고 그 아빠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앞에 어린아이가 잘못된 어린아이가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 아내가 답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관악구청에 이제 그 이튿날 전화를 했죠. 여기 작은 방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들 수가 있겠냐 이거 물어보니까 지적관과 건축관과 그걸 넘겨줘요. 몇 번지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그건 용적률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블록을 쌓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증축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는 또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2008년에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1호야 1호. 얘가 1호군요. 네. 중국 가게에 가서 작은 냉장고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따뜻하게 온열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연구를 하다가 안 돼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베이비박스가 그때 17개국에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봉사원은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봉사 오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 좀 빼달라고 했더니 해줬어요. 그래서 양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항상 이게는 따뜻하게 보존이 돼야 되겠구나. 저 영등포 물레동에 가서 요걸 접어왔어요. 접어와가지고 용접은 이제 여기 와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1호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이게 소리가 나요. 이게 소리가 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다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안 나지만 소리가 나게 돼 있고 불이 오게 돼 있고 카메라가 여기 달려서 아이가 들어오면 여기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바로 내려오실 수 있도록 듣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내려가면 10초 그 옆에서 바로 보면 5초 이 안에 있는 동안은 10초 5초예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만들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버려져 죽어간 아이들 없게 해주시고 또 내 아이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주님이 이 문을 열고 닫아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설치를 해서 벽을 뚫어서 설치를 이제 했는데 안 들어올 줄 알았죠. 누가 이렇게 갖다 했겠어.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뭐 여기 아이들 도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때 여기에 국민일보 신문을 찍는 그 인쇄 기술자들이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2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자를 데려왔어. 이게 이제 그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3사가 막 앞다투어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등산로잖아요. 등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박스가 있대. 그러면 와서 문을 열고 지나가고 그래서 수없이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2010년 3월 달에 2시 40분쯤 이제 여기 앉았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애 아이들은 이제 여기 있었고 소리가 나서 내려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 밖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는데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안아본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2010년이요? 몇 월이요? 3월. 이게 첫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탯줄을 달고 작은 타월인데 얇은 타월인데 그거 이거 뼈에 덮어가지고 그 알몸으로 왔어.
아이고. 어이고 그 아이를 안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기에서 이 아이를 이제 베이비박스 꺼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왔는데 여기에 있는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물물에 떠내려가던 아이를 모세를 방언이로 살린 것처럼 물물에 떠내려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서 이 아이를 살렸다.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이름을 지어서 모세의 축복을 했어요. 약간 갈대상자 같은 정말. 똑같은 기능이죠. 그러면은 올해까지 총 몇 명의 아기가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남겨졌고 두고 간 부모를 확인한 거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2146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2146명이? 2100. 2146명이면은 불과 14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요거 베이비박스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하나도 잘못된 아이가 없어. 다 살았어요.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도 확인이 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보호를 안전하게 받았죠. 참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면 혹시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아이를 두고 가시는 그 부모 중에 남녀 성비가 좀 어떻게 되고 두고 갈 때 반응이 좀 어떤가요? 거의 어머니이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빠는 1년에 한두 명이에요. 200명 들으면 이렇게 한둘 돌아. 200명. 그 정도니까 아빠가 데려온 경우는 엄마가 출산을 해가지고 아빠 집도 알고 아빠가 소재 파괴된 그 아빠에게 나 못 키우니까 이게 네 아이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갖다 주고 간 경우예요. 그랬을 때 또 한 번 아이는 두 번 버려지는 거네요. 네, 엄마한테 버려지고. 그거는 또 왜 아빠는 여기 올 수밖에 없나 하면은 아빠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이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빠는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없으면 아빠 혼자 있을 때는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건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네요.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에 법적, 제도적, 행정적, 복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든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경우에 아빠가 이제 데려오는 거고, 엄마가 이제 데려오는 경우에는 그 엄마를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한 90%.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100%예요. 지금은 그냥 아이만 놓고 가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초창기에는 10대 아이들이 많았어요. 10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 아이들이 놓고만 이렇게 도망가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가 노출이 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불이익 때문에 아이도 살고 엄마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돼요. 아직. 그래서 10대가 면모가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멸시받고 천대까지 받으면서 소외시키는 이런 편견의 문화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정말 밖에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러면은 혹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가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말하신 것처럼 너무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또는 범죄 피해자도 사실 임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은지. 여기는 보면 물론 강간도 있고 또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만나서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데려온 아이도 있고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법, 제도, 행정, 복지가 이 아이들을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의 선택은 정말 가장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었어요. 그렇죠. 낙태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어떤 나이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애기 아빠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는 6개월 채터부 들어갔는데 그 아빠가 와서 배를 차버렸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배를 찼는데 밤새도록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병원에를 이제 한 번 딱 갔다는 거야. 아이고. 그 이제 그 병원에를 데려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병원이 아니고 조산소였어, 조산소. 아. 예. 그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래도 아이가 안전하게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있으라. 그럼 이제 6개월이니까 이거는 조산하면 네 몸도 배려고 애기도 잘못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이런 그 경우가 있고요. 네. 또 10대 아이들은 불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게 학교를 못 다니고 또 이제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출생 신고가 안 되죠. 그리고 건친상한이 있어. 건친상한 아. 출생 신고가 아예 많게 있고 아. 이혼하고 난 뒤에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도 출생 신고가 안 돼요. 아. 그리고 외국 불법 노동자들의 아이들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국민이거든. 우리나라 임산부가 미국 가서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민이 쪽, 네. 바로 미국 국민을 보호를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출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보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율로 보면 어떤 이유가 좀 가장 많나요? 설명해 주신 내용. 처음에는 10대가 한 47, 8% 됐어요. 47, 8%.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만들고 난 뒤에 2013년, 네. 14년 이때가 이제 제일 많았으니까 그때는 이 10대 아이들이 많았어요. 10대 아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차츰 반으로 이제 이렇게 반반 되더니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하고 그게 이제 20대에서 30대 중반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뭐 50% 되더라고요. 외도랑 10대랑 들어오는 애기들 평균 개월수가 대략적으로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천차만별? 여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와요. 아. 1시간 안 된 아이도 오고 바로 그냥 이렇게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해가지고 하이를 하면서 이게 걸어올라 안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보고 막 아이고 저 어떡해 막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따라와. 혹시 이 아이가 넘어지고 막 자빠질까봐 그 아이만 주고 타석 주저앉는 아이도 있고 거의 뭐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3, 4일, 일주일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집에서 자연분만한 아이들은 뭐 바로 와요, 바로. 베이비박스를 두고 가는 부모 중에 이제 직접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아마 95%에서 97, 8% 상담을 해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해야만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그 엄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 이 아이의 그 미래에 나중에 엄마에 대해서 어떤 작은 이게 근거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좀 희망 같은 건 가지고. 그래서 엄마의 편지도 남기고. 그 여기서는 엄마가 원하면 주민등록번호도 좀 남겨놓고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하는 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노출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2015년에 베이비룸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베이비박스는 노출이 됐잖아요. 밖에 노출이 돼 있고 나이 어린 엄마들은 와서 이거 열기를 꺼려 무서워해. 이거 소리도 나고 이런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문 여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처음에 생각했던 방을 만드는 게 훨씬 낫겠구나. 맞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그 부분을 아늑하게 가면 거기는 노출 안 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놓고 문 잠고 바로 도망가려는 심리적 그 압박이 있고 거기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침대에 아이를 누워놓고 바로 안 나가요. 거기 보면 바로 나가지 않고 문까지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앉는 엄마들이 몇 있었어. 안아보고. 그래서 이게 안전한 것이 이게 훨씬 낫구나. 그래서 바로 가는 기간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니까 상담도 잘 이루어지고 또 아이도 엄마도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니까 엄마들이 다시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죠.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기는 베이비룸이 더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도 병행을 하시니까 음. 조금 용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전화 상담이 먼저 오니까. 전화 상담이 먼저 그래서 오니까. 베이비룸으로 들어온 엄마들은 상담을 하고 이제 전화 상담하고 오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막 2,000명 된 아이들을 다 키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육원으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입양도 되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혹시 친부모가 다시 이렇게 와서 입양이 된 아이들을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나요? 입양이 된 아이들은 이제 찾을 수는 없고 네.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상담을 97, 8%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도와준다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네. 이제 오면 잘했다 칭찬하고 네. 왜냐하면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죠. 그 엄마이들의 마음은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모성애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엄마가 버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맞네요. 칭찬하고 너로 하여금 이 아이가 지켜졌다. 이 이야기를 자꾸 끌어내는 아픈 마음을 다 떨쳐낼 수 있도록 시간을 같이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엄마가 방이 없어 못 키웁니다. 그러면 방 얻어줘. 뭐가 없습니다. 한 살림 차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침대가 없어요, 뭐 소파가 없어요, 뭐 이런까지. 네. TV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3년 동안 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3년 동안 지원을 하니까 잘 키워. 좀 크니까 애기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이게 이제 똑같은 베이비 캣들을 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잖아요. 신생아하고 3년 컸으면 이제 4살이니까 다 컸잖아. 네. 그럼 큰 거 이제 보내야 돼. 그 아이들 뭐 신발도 보내고 옷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엄마들이 거의 탈선하지 않고 잘 키우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어. 그래서 지금 프로테지를 이제 생각하면 한 19%, 20, 뭐 많을 때는 아마 요게 보면은 네. 아마 한 전체적인 건 한 18%? 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어떤 게 18%라는 말씀이시죠? 엄마가 다시 데려가서 키우는 거. 다시 데려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 엄마들이 지금 잘 키우고 있고 네. 입양 가는 경우는 그것도 한 19% 정도 되는데 네. 입양은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출생 신고 하기가 이 학생들이나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보육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해주면 그리고 우리 출생 신고를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 신고를 도와주고 네. 하면 이제 입양 기관에 바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9% 정도 돼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되잖아. 네. 가정에서 자라야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이 사랑의 매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야 그래도 사회성이 있고 그렇거든. 이제 어쨌든 가정에서 자라게 하려고 하는 네. 상담이 더 깊어졌어요. 출생 신고를 도저히 못하겠다. 네. 불이익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이건 나는 매장이 된다. 이거 출생 신고하면은 내가 이게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보육원을 가는 거예요. 그 보육원을 간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 1,200명 돼요. 1,200명. 아이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그 아이들의 고향이야. 네. 고향이기도 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오게 되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착을 하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또 법, 제도, 행정, 복지를 지금 계속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제 법도 제도화하려고 네. 만들기도 이제 했고 네. 그래서
정착 자금을 지금 500만 원 했다가 지금 1000만 원 올렸어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최소한 그래도 정착을 하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성인인 예, 아이들이요. 예. 아, 그리고 주거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정착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근데 중요하죠. 그거 다 돼도 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입양 홍보에 와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가정 체험을 시키는데 정말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 정착시키는 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야기하고 각 지자체장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육원에 있는 청년들이 만 몇천 명 정도 있는 아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 정착해야 되는데 거의 정착이 거의 잘 안 돼요. 보호종류 아동들. 네, 예.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을 쓰고 있고 앞으로 이 아이들의 사회에 정착하는 훈련, 직업학교. 직업학교 그렇지. 요거를 이제 지금 우리 일산에 땅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법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베이비박스가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종교재단 법인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전혀. 아이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이 생명을 살린 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 딴소리를 많이 들었죠. 조사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거는 뭐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개의치 않고 지금 왔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 끝까지 그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짐이 되긴 해요. 그러면은 혹시 정부 지원이 아니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실 것 지금은 같은데. 이제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네. 나는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이 30명이에요. 와. 네. 30명인데 24시간 운영하잖아요. 네. 상담도 24시간, 보육도 24시간,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도 24시간. 네. 그러니까 24시간 3개대로 돌아가고 또 이제 사무국이 있고 네. 사무국도 이제 그 파트 따라 있고 근데 직원들 월급하고 아이들 돕고 어떻게 지원비. 구제하고 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약자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 일을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진짜 사랑 있는 나라예요. 와. 그분들이 안 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기사를 읽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거. 그럼 너무 감사한 진짜 정부까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원래 정부가 해죠. 그렇죠. 정부의 역할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국법에 나와 있어. 국법에 우리나라 국민은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한다. 나라에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국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베이박스에 더 아이가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을 만들고 난 뒤에 출생신고해야만이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회색지대가 생겼어요. 네, 말하시는 근친이나 그러니까 5가지의 그 출생신고를 하면 안 되는 하면 불이익이 오는 또 할 수 없는 이런 지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이게 해도 할 수가 없고 안 하면 또 이렇게 불법이 되고 함정이네요. 완전히 함정이 돼버렸죠. 5가지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거 이제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 건친상환,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이혼 후에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외도, 그리고 이제 그 난민들이나 불법 체류자들 이 아이들은요 해당이 안 돼요. 신고를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낙태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살해해서 파묻거나 아니면 아이를 이진매매해서 팔거나 그 사건들 많이 봤죠. 신문에
굉장히 많죠. 이렇게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이비박스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 최후의 보호의 수단이 네. 되네요. 예. 그래서 이걸 애매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안 버려도 될 아이들을 버리게 하냐. 6일 조장하냐. 예. 그거 하나씩 이게 대항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 하나 한 명 더 안아보고. 그렇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 법 제도에 대해서는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회색지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법 개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네. 법으로 법제화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법이 뭐냐면 비밀출산법이 있었어요. 비밀출산법 처음에는. 네. 그래서 거기는 부성애법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빠도 임신시키놓고 도망가면 지금 끝나잖아. 네. 그때는 우리가 법을 발의할 때는 아빠의 끝까지 추적과 끝까지 아이 양육비를 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 부성애법까지 되는데 네. 거기에 빠졌어요. 그게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발의된 법은 뭐냐면은 보호출산법. 보호출산법. 보호출산법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용역을 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호출산법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호출산법은 위기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라. 출산할 수 있도록. 낙태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정부에서 보호를 해라. 지원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못 키우면은 입양을 보내든지 아이를 미래를 생각해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호를 하고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선지원 후행정을 해라. 지금은 선행정 후지원.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을 받으려면 3개월, 2개월 다 신청하고. 그럼 3개월, 2개월 동안 이게 아이를 그냥 굶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게 잘못된 이 자체가. 그래서 선지원 후행정으로 정말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하면 가명 출생 신고를 하자. 가명 출생 신고. 그 엄마의 그 신원이 다 들어있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출생 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된 아이는 보육원으로 가지 않고 입양 기관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보호가 돼요.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 엄마를 알고 싶다, 아빠를 알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보를 받고 법원에서 엄마와 그 아들을 또 아빠와 아들을 이제 따로따로 상담을 하겠죠. 쌍방으로 물어보고 의사를. 그래서 쌍방이 합의가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도록. 너무 좋은 법이네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중학교 때 입양을 보냈으면 지금 가정을 가지고 또 다른 이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타나서 갑자기 만나자 그러면 이게 또 그 가정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알 권리 차원도 충족을 시키고 이쪽에도 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을 때 만날 수 있도록. 너무 좋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성애법을 이제 이번에 다시 만들 텐데 부성애법은 처음에 우리가 부성애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추적을 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DNA 검사를 해서 보내거든요. 아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찾으려고 하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엄마 DNA를 아빠 DNA를 갖다 대면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A 검사를 해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아빠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은 요것만 빼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요것만 빼가지고 이게 실시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있어야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은 뭐냐면 끝까지 추적해서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럼 여권 취소다. 그래도 버티고 안 한다. 그러면 월급 차업이다. 나는 학생이라서 소득이 없어요. 나는 지금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어. 그러면 정부에서 대납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차업을 하는. 이거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이게 이제 아빠 엄마의 책임인 거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법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성적 문란함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 책임감 업무감 때문에. 그렇죠. 예, 원치 않은 아이들이 안 태어나겠죠. 네. 그 태어난 아이들은 책임질 거고. 베이비박스에 돌 필요가 없어요. 형쪽에서 국가에서 아빠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8년 전에 발의를 했죠. 네. 8년 만에 보호출산법으로 부생애법은 빠지고 네. 예, 보호출산법으로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군포시 새 가난 교회하고 주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있나요, 국내? 없어요. 없는 상태고. 의도적으로 안 만들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베이박스의 아이들이 보호되는 게 그리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법제도 행정 이 복지가 잘 되면 이거 베이박스 없어도 된다라니까. 임시조치, 비상조치.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나라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행 베이박스가 필요해요. 아, 이 한국행 베이박스는 다른 나라의 베이박스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의 베이박스는 그냥 애기만 보호를 해. 그 무기명으로 엄마가 아기를 갖다 맡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네, 그럼 아기만 보호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상담을 하고, 엄마까지. 예, 그리고 엄마한테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데려가게 해서 또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상담을 해서 입양도 보내고 요거는 한국 베이박스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엄마도 지키고 가정을 지키네요. 그렇죠. 그 관계를 네, 너무 네. 소중한. 이제 저희가 지리질 준비해온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께서 이 베이비박스는 없어져야 되고 이 추적하는 법까지 생기면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되게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대도 어머니가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다행히도 우리 베이비박스에서 상담을 받고 데려가시는 엄마들은 탈선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의 뭐 학대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이제 또 신문들을 보면 엄마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엄마들이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네. 그 허탄한 마음을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엄마들은 그 이제 조금 그 엄마를 보호하는 차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화하면서 저도 미처 놓치고 있고 좀 간과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